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피곤하신가요? 해야 할 일은 쌓여만 가고 마음 한켠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죄책감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몸이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천근만근일까요? 왜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요? 무기력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처음엔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저 피곤한 줄 알고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 여깁니다. 내가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구나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저 내가 의지박약이라서 생긴 문제들일 뿐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왜 그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지, 그 감정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조금 더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피곤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오늘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지치지?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놓치고 있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피로는 육체적인 노동에서만 오는 것이라는 착각이죠. 요즘 대부분의 피로는 보이지 않는 인지적 피로에서 옵니다. 정보를 처리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계속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생각하는 노동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켜고 메시지, 뉴스, 광고, 알림, 한꺼번에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당신의 뇌는 이미 전력으로 작동 중입니다. 출근길엔 지각하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회사에 도착하며 각종 대화, 회의, 업무 지시 속에서 계속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늘 고민하죠. 퇴근 후에도 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뭘 먹지? 내일 일정은 이건 꼭 챙겨야 돼. 쉴 틈 없는 판단의 연속. 머리는 쉬지 못합니다. 그러니 몸은 움직이지 않아도 당신의 뇌는 이미 하루 종일 마라톤을 뛴 셈이에요. 하지만 이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를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으로 오해하곤 하죠. 그래서 무기력은 더 깊어지고 자신을 탓하게 되고 결국 나는 왜 이 정도도 못하지?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사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느끼는 무기력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보이지 않는 피로가 당신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처럼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만 무기력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별달리 하는 게 없는 하루를 보냈는데 피곤하고 쉬고만 있었는데도 마음이 무겁고 무기력한 날이 이어지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앞으로 뭘 해야 하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런데 그런 불안 속에서도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멍하니 누워있게 되죠. 이럴 때 우리 안에서는 나도 모르게 작지만 확고한 믿음 하나가 작동합니다. 바로 어차피 해봤자 소용없다는 믿음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그 안엔 두 가지 심리 구조가 숨어 있어요. 첫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 사람은 자기 삶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에너지를 냅니다. 그런데 지금의 당신은 아무리 생각하고 애써도 바뀌는 게 없다고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를 해도 돌아오는 연락이 없고 가족 간의 일들도 노력해보지만 진전이 없고 주변 관계도 딱히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점점 내가 뭘 해도 결국 그대로일 거야 라는 생각에 익숙해집니다.
이건 학습된 무기력감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았는데 파도 한 번에 무너지는 걸 반복하다 보면 사람은 결국 다시 쌓을 의욕조차 잃게 됩니다. 계속 실패를 반복한 끝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둘째, 미래에 대한 기대값이 떨어질 때, 우리는 미래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고 믿을 때, 지금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앞으로 별거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자리 잡으면 모든 일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하루를 계획하는 것도, 식사를 챙기는 것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모두 한 가지 질문에 가로막힙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변화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다시 무기력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이런 문장이 떠오릅니다. 더 애써서 뭐해? 이대로 그냥 흘러가자.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의 이 감정은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이건 삶의 손잡이를 잃어버렸을 때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다시 그 손잡이를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입니다. 무기력할 때 가장 흔한 패턴 중 하나는 아침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을 떴지만 일어날 이유가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어느새 오후가 되고 시간은 흘렀는데 나는 멈춰 있는 듯한 느낌.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삶 전체를 바꿔보려는 시도를 합니다. 운동, 독서, 식단, 계획표. 하지만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부담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안은 삶을 바꾸려 하지 말고 흐름을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루틴, 즉 시작점 하나를 복원하는 데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고 한 번 바깥 공기 들이마시기. 이불을 걷고 방 안에 햇빛이 들어오게 하기. 양치부터 무조건 하고 시작하기.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동네 산책입니다. 집 안에서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몸을 실제로 움직여서 공간을 벗어나는 경험은 뇌에 훨씬 더 강한 자극을 줍니다. 특히 햇빛을 직접 쐬고 공기를 마시고 가벼운 걸음으로 거리를 걷는 동안 뇌는 자연스럽게 나는 살아있다는 신호를 받게 되죠. 중요한 건 목적이 아니라 움직이는 경험 자체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한다는 부담도 뭘 해야 한다는 목표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밖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려는 많은 시도가 금방 꺾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정도도 못하냐? 는 자기 비난이 시작될 때 뇌는 다시 움츠러들기 때문입니다. 조금 움직여 보려고 했던 걸 제대로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곧장 의지력의 문제로 몰아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지? 다른 사람은 잘만 하는데 또 실패했네. 역시 나는 안 돼. 이런 자기 비난은 생각보다 뇌에 강한 억제 효과를 줍니다. 특히 행동을 지시하고 계획하는 전두엽은 자기 비난이 반복되면 점점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기력은 더 깊어지고 그 무기력에 대해 또 자책하게 되며 움직이려다 다시 무너지는 루프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회복은 자책이 아니라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것밖에 못했지만
그걸 한 것도 나다. 지금 이 상태에서 움직이려 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면 된다. 이런 태도가 뇌의 심리적 여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다음 행동으로 나아갈 진짜 연료가 되어줍니다. 무기력 속에 오래 있다 보면 한 가지 감정이 서서히 마음을 잠식해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같아. 예전엔 내가 뭔가 잘했던 기억이 있고, 열심히 하던 일도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았던 적도 있는데, 지금의 나는 그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이때 흔히 하는 실수는 예전에 잘하던 나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예전엔 10시간 집중해서 일했는데, 그땐 새벽 기상도 했었는데, 한 번 몰입하면 끝장을 봤었는데,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의 당신은 에너지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건 고장난 차에 엑셀을 밟으면서 왜 안 나가냐고 화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성과를 내는 나보다 먼저 자극에 반응하는 나를 복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작게라도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나, 즉,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는 나를 만드는 것이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핵심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좋아했던 음악을 이어폰으로 들어보기. 예전에 좋아했던 영상이나 드라마 한 편 틀어보기. 손끝으로 천, 물, 식물의 감촉을 느껴보기. 아주 짧게 한두 줄이라도 일기를 써보기. 스마트폰 메모장에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아무거나 적어보기. 이런 작고 가벼운 반응은 나는 아직 감각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정체성을 다시 꺼내줍니다. 이건 치유의 시작점입니다. 당신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는 작은 신호. 지금은 예전처럼 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 반응할 수 있는 나부터 조금씩 회복해보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무기력을 이겨내야 할 대상 혹은 극복해야 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무기력은 오히려 당신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고 있었다. 너무 오랫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다. 이제는 멈춰서 나를 좀 들여다봐야 할 때다. 무기력은 종종 몸과 마음이 동시에 보내는 신호등입니다. 의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지금 이 상태를 정지화면처럼 잠깐 멈춰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안에는 분명히 당신만의 이유와 방향이 숨어 있습니다. 무기력을 마주한 게 오히려 당신에겐 행운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건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 다시 움직이고 싶다는 의지가 깃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고 이 무기력도 언젠가는 당신을 더 깊은 이해로 이끌어줄 하나의 과정일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숨구멍이 되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당신이 되기를 응원합니다.